자,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오전에 내놓은 SNS 메시지부터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제가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정책 논의부터 결재까지의 과정에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다 보유자를 배제하도록 지시했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화면을 다 바꿔주시죠. 예, 지금 이제 공직자 재산 공개 현황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예,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참모 56명 중에 12명이 다 주택자로 좀 알려져 있는데 이들을 겨냥한 압박성 메시지라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 최진영 변호사께서는 오늘 저 메시지의 의미는 어떻게 해석하세요? 한마디로 부동산 증세를 위한 사전 경제자부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예. 사실 지난주 같은 경우에 서울시에 아파트 가지고 있는 사람들 공시지가 보고 깜짝 놀랐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결국 이번 정부에서 부동산을 통해서 증세는 없다라고 했지만 사실상 부동산을 통한 증세를 위해서 차근차근 지금 빌드업하는 과정이다. 그러다 보니까 스피커 자체의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다주택자 그리고 또 비거주 1주택자 내지는 부동산 과다 보유자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 부동산 결제 라인에서 배제하겠다라고 하는데 대번 소셜 미디어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성이면 여가부 장관 못하냐? 군대 갔다 왔으면은 국방부 장관 못하냐 이런 얘기합니다. 사실 부동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거래를 하고 부동산에 대해서 뭔가 그렇게 등기를 해보지 못하면은 그 부동산이 돌아가는 것을 제대로 알지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떤 부동산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을 정책 라인에서 다 넣는 이런 일이 과연 정당한지 결국은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분야에서 증세하기가 만만치 않으니까 가장 어떻게 보면은 포퓰리즘적으로서 타겟을 삼을 수 있는 부동산 소유자, 그것도 다주택 소유자를 어떻게 보면 압박하기 위한 정치 작업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그런 비판이 상당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제작진이 준비가 되면 아까 두 번째 보여주셨던 그 다주택 그 재산 공개 현황 청와대 비서관들 화면에 나왔습니다. 저렇게 보시면 저 안에 이제 12명 정도가 다 주택자 참모들이잖아요. 우리 양태정 부위원장께서 보시기에 그러면 저분 중에서 이렇게 회의할 때라든가 이런 데 참석하지 말아라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건지 그럼 앞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거라고 해석을 하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최소한 다주택자나 이제 투기성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부동산 정책에 그리고 주택 정책이나 이제 관련 조세 정책 같은 데 있어서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의지를 표명한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해관계가 충돌될 수 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어쨌든 다주택자 본인들의 재산 증식에 조금이라도 유리한 정책으로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국민적인 우려도 있고요. 또 어쨌든 이게 지금 정부에서는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는 거를 대통령께서 천명하신 상황인데 이런 다주택자들을 이제 비서관 특히 정책 결정 과정에 남아 있으면 과연 대통령의 의지나 뜻의 진정성이 의심받을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뭐 다주택자가 뭐 문제가 있거나 범죄는 아니지만 최소한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는 전부 배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어제는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또다시 이제 사업자 대출을 받아놓고 이 돈을 편법으로 주택 구입 자금에 사용하는 행위 이거를 지적을 했죠. 그 사례가 바로 민주당 양문석 전 의원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의원님? 그래서 양문석 의원이 이제 그 재판에 의해서 의원직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앞으로도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뭔가 그 정책적으로 제재를 가하겠다라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비유가 뭐 할지는 모르겠는데요. 아마 꽤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미 다주택 소유자라든지 또는 거주하지 않는 고가주택 소유자가 특정 진영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마저도 감수하면서 부동산 정책을 불도저처럼 이제 끌고 나가겠다라는 하나의 그 다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단지 이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동안에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갖고 이렇게 평론을 하면 민주당을 대변하는 정치인이라든지 또는 민주당 입장이 우호적인 분들이 대통령이 그런 사람을 쓰지 않겠다라든지 그런 뜻은 아니다. 알아서 자발적으로 하라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점점 이렇게 조여온다는 느낌을 받고요. 물론 대통령이 앞으로 증세를 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이야기는 안 나왔습니다만은 만약에 최 변호사 말씀처럼 이것이 하나의 그 증세를 위한
빌드업이라고 한다면 아. 나중에 아마 이런 비난은 받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말바꾸기를 했다. 왜냐하면 대통령 후보 시절에는 세금 가지고 집값 잡지는 않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본인이 한 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뭐랄까 주변으로부터 압박하는 그러한 그 입장을 취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대통령이 지금 거듭해서 SNS를 통해서 부동산 관련 상당히 직접적인 메시지를 내놓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부동산 시장 안정화 이게 그렇다면 저런 메시지를 내놓고 저게 실질적인 효과가 있겠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강남 3구 같은 경우 시가가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고요. 예. 그리고 또 지금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다주택에 대한 중과세 유예가 지금 이제 중단됨으로써 예. 이에 따른 여러 가지 매물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다. 그래서 뭐 고육주택으로 지금 자녀들에 대한 정리를 하는 네네. 비율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잖아요. 예.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는요. 그동안의 그러니까 역대 이 진보 정권의 부동산에 대한 여러 가지 투기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제 같은 것들이 우리가 버티면 이길 수 있다는 그러한 일종의 뭐랄까 잘못된 신화를 안겨줬던 측면이 강하다고 한다면 네네. 지금 이 부동산에 대한 강력한 드라이버가 지금 집권 초기에 시작됐고 네. 대통령의 의지가 어느 때보다 강하다는 것이죠. 앞서 방금 뭐 우리가 이야기했습니다만 대통령 참모들이 10명 넘게 지금 다수택자가 있는 상황에서 그런 사람들을 이 정책 이 논의 과정부터 배제시키겠다는 이야기 자체는요. 예. 내 스스로가 내로남불하지 않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또 소위 말해서 다주택자들이 정책을 위반할 경우에는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철퇴를 내리겠다는 의지를 일관되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 말 그대로 지금 부동산 투기 소득에 대해서는 불태전의 자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예.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다주택자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버텨서 이길 수 없다고 판단된다고 한다면 지금 뭐 당장 보유세를 지금 올리는 것보다도 현재 지금 있는 규제만으로도 충분하게 불이익이 큰 만큼 이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부동산을 그러니까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는 부동산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 실효책은 벌써 입증되고 있다고 해도 우리가 뭐 과언이 아니겠죠. 예.